오늘 원더스 2.3의 그 3과죠, 3과. Working Lives에서 뒷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뒷부분, 그 뒷부분입니다. 그 라이브로 강의 녹화한 것이 좀 길어서 30분이 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압축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Comprehension Strategy죠. Comprehension 무슨 뜻이에요? Comprehension 이해라는 거죠. 이해. Comprehension 이해력. Strategy 많이 했던 단어 전략이 전략. 이해력 전략이죠. 독해 이해력 전략. 독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가 국어를 가르치면서도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리딩 스킬이라고 하죠. 리딩 스킬. 독해력 전략인데요. 이걸 좀 멋지게 표현하면 comprehension strategy, 이해력 전략이라고 표현했어요. ask and answer question. 또 한 가지의 테크닉입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여러 가지의 우리가 했던 리딩 스킬 기술들 때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쭉 보이죠, 이런 기술들이. 그래서 뭐 슈도 법칙도 가르쳐 준 적이 있고, 그죠? 이런 것 같은 것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기라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또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보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asking yourself questions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죠. 네 자신에게 자꾸 질문해서 물어보는 스스로에게. 이게 주어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helps, 도움을 줍니다, 이거죠. 자, 또 help가 나오는데 help가 나오면 이제 일단 또 여러분 동사가 되고요. 오형식을 또 의심해 봐야죠. you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또 think가 목적격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이게 또 오형식이 되겠구나. 화살표가 여기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뭐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걸 생각합니까? 바로 정보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보. 어떤 정보? In the selection. 섹션에 가서 이제 발췌된 글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선 이 글 속에서의 관련된 정보를 당신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가요? 질문하는 게 스스로 자꾸 자기 스스로 질문하는 정보 있었고요. selection 선택 발췌된 글. 선택 선반의 뜻도 있지만 발췌된 글. selection ask questions. 당신 질문해 볼 수 있겠어요? Before, during, and after you read죠.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말고 같이 따라 읽으세요. Before, 뭐라고요? During, and after you read죠. 당신이 글을 다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글을 읽는 during 뭐죠? 뭐하는? 도중에, 읽고 난 뒤에, 글 읽는 도중에, 그리고 마지막 말 그대로 글 읽기 또 전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you can ask question,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거지? 이게 무슨 뜻이지? Lighting lives 하면 무슨 말이지? 사람들의 불을 밝히는, 삶의 불을 밝힌다?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것들에서 자꾸 질문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독해를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읽기 전에, 읽는 도중에, 읽고 난 뒤에. 자, find text evidence. 그래서 이제 글 속에서의 증거를 찾아보기로 할 거예요. 자, as I read, 같이 읽어보세요. As I read page 216. 216페이지를 읽고 났을 때, Writing Lives의 글에 216페이지 읽고 났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물어보냐. I ask myself, what is a solar power? solar power 근데 도대체 뭐야? 이런 이제 의문이 떠오르죠. 그러면 I will reread. 우리 옛날에 배웠던, 지난번에 배웠던 것 때, 다시 읽기 전략이라는 건 전략 중에 한 가지죠. 이해가 안 갈 때는 다시 읽는단 말이죠.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읽기 전략을 나는 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쪽 보시면은, 솔라 파워란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시 읽어보니까, 이 솔라 파워라는 여기 부분이 이제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죠. 뭐냐면은 파워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전기, electricity, 전기인데 that comes from the sun.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이걸 봐야 되겠네요. 관계대명사.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또 이게 전기죠. 이게 또 선행사죠. 여러분 여기 come이 동사잖아요, 동사. 동사니까 누가 봐도 come가 동사잖아요, 동사. 이 앞에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 동사 앞에 항상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어가 앞으로 나가서 여기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쟤를 향해서 꾸며주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태양에서부터 나온 전기죠. 태양으로부터 나온 전기가 일종의 솔라 파워다, 이거죠. 이걸로부터 나는 이해하게 되죠. understand. solar panels. 여기서 나오는 이 솔라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가 이 솔라 패널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해 기법 중에 하나인데, 어휘가 나오면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처에 동의어, 반의어나 정의를 찾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정의.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어휘 문제는 근처에
이건 이제 나중에 수능 문제 할 때 1번 할 거고 여러분 2번, 3번 기술을 먼저 가는데 동의어 반의어를 찾거나 아니면 정을 찾 정의.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솔라 파워란 하고 여기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defini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definition. 정의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솔라 파워란 태양으로부터 나온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나온 일종의 전기 에너지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거죠. Elaborate. 자, think of a question.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The selection. 이 발췌된 글 속에서 또 질문을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게 뭐지 이런 질문. 그런 다음에 reread the parts of the selection. 그 발췌된 글의 부분을 또 이렇게 읽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란 말이죠. 질문을 해본 다음에 스스로에게. 그래서 발췌된 글의 일부분을 읽는데 그 부분이 뭐예요? Help you answer the question. 아마도 또 여러분 오형식 패턴 나왔어요. Help you answer the question. 또 오형식의 이렇게 가서 표현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당신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데 다시요. 당신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된 선행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가는 되죠. 이게 선행사입니다. 이 부분이 다 선행사예요. 될 수 있는 그 발전된 글의 부분들, 그 부분들. 발전된 글의 그 부분들. 발전된 글의 그 부분들을 reread하는 전법 다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가졌던 그 의문이 풀릴 거라는 거죠. question이 풀릴 거란 말이에요. 컨벤션 스킬이죠. 이해력 전략에 대해서 작가의 의도 찾기, author's purpose죠. author 작가, purpose 목적 의도, purpose 목적 의도, author 작가죠. 여러분에게 글을 씁니다. 왜 쓸까요? 첫 번째, to answer 해주려고 글을 쓰죠. 대답해 주려고. 또 두 번째 뭐예요? to explain 설명해 주려고. or to describe죠. describe 많이 했던 단어죠. describe라는 것은 뭐냐면 묘사하다 했어요. 뭐라고요? 묘사하다. 작가가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 이유는 대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바로 묘사하기 위해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작가 목적이 있는 건지 find text evidence, 글자적인 특징, 증거를 찾아봅시다. 글 속에 216페이지 읽고 났을 때 나는 learn, 깨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how, 데비 티와가 got the idea,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는지, 남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는지 읽다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I think this is a clue to the author's purpose. 이런 것이 대표적인 어떤 작가의 목적, 의도에 대한 실마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작가가 이런 말을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그렇죠? 결국은 이 작가는 남을 돕는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 티와, 그 데비 티와라는 사람의 행동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려고 이 글을 쓴 거잖아요. explain 해주려고 이 글을 쓴 거란 말이에요. 또는 묘사하려고 그 행동들을. 이러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글을. 이 글을 설명하려고, explain, 설명하려고 이 글을 쓴 거란 말이죠. 16페이지 다시 보시면요. 앞에 내용이 이겁니다. 그녀가 크면서 그녀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이거죠. 뭐 깨닫냐면 자기가 태양력 에너지도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learn more about solar power.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솔라 파워에 대한 정의가 아까 배웠던 정의가 나오고 솔라 파워는 태양에서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에너지 형태, 전기 형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인디언 출신으로서 자기 전에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인디언 그 같은 부족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는데 전기 비싸니까 그걸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해줘? 태양력이라는 왜냐면 이것이 전기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태양력이라는 것을 소개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한데 이제 유일한 그 장애물이 뭐죠? 바로 이 태양열 전기를 모으고자 태양력을 모아서 전기로 바꿔주는 요 패널, 이 태양광 패널, 요게 문제인 거죠. 그걸 위해서 은행 대출이라는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보시면 솔라 패널 얘기가 여기 쭉 나와 있고요. 데비는 이제 그래서 그중에 해결책으로서 하나가 바로 솔라 파워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녀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 그 아이디어가 뭐겠어요? 바로 이 태양열 패널을 이렇게 은행에서 싸게 뭐 이렇게 은행에 돈을 대출해서 그 돈으로 패널을 먼저 사게 하고 그걸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밤에도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또 학생들 공부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또 좋은 대학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 동안 저거 패널 값을 갚으면 되니까 삶의 질을 개선해서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 과정이 일단 나와 있죠. 이 과정을 지금 작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설명. explain 해주는 거라. 이 글을 쓴 목적은 이 데비라는 이 여자분이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그 폭발 그녀는 뭐예요? 이제 이런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술을 좀 익히겠죠. 그래서 그녀는 이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해결책. 특히 전기가 없는 자기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특히 자기 부족 동족들 인디언 동족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데비는 solving problem을 걸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데비는 여기 모든 과정을 보시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아이디어가 결국 뭐예요? 이게 결국 뭐겠어요? 해결책이잖아요. 아이디어라는 건 결국 뭐다? 해결책,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글을 정리해 보면 여기 이제 바로 이 the problem 문제와 and solution 해결책으로 점철돼 있어요. 자기 동족들을 돕고 싶은데 동족들의 문제가 뭐예요? 깨달은 거죠. 그녀가 태양력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겠다. 왜? 이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거야. 태양력. 솔루션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프로블럼 뭐죠?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야. 제대로 된 시설도 낙후되게 자기 집도 어릴 때 이렇게 빛 전기도 없는 이런 데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돕기 위해서 프로블럼 돕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생각했고 심지어 직접 자기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까지 한 거란 말이죠. 한번 써볼까요? 자, 작가는 말해주고 있으면 또 뭘 말해주고 있냐면 작가는 또 어떤 실마리를 남겨주고 있어요. Author tells 그녀가 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죠. What she did. 그녀가 뭐 했어요? 직접 공장에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직접 일을 배웠단 말이에요. 작가는 말해주고 있죠. What she did. 그녀가 한 행위를 작가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To realize. realize 깨닫다, 실현하다죠. realize. 그녀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녀가 한 이제 행동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작가의 목적은 뭐예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인디언 부족이나 가난한 빈층이 갖고 있던 problems, 문제와 또 그거에 따른 and solution이죠. 해결책이죠. 데비 씨가 이 여자분이 제시한 해결책이에요. 이것을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이 여자분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 솔루션 해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To explain the problem and solution 잘 적으시고요. 다 적었으면 이제 collaborate 합동하기 봅시다. Finish reading the selection 이 글을 다 읽는 것을 끝마치세요. Fill in a clue 실마리를 채우시고 여기죠. clue를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and the author's purpose on the graphic organizer. graphic organizer에 있는 author's purpose 여기 작가의 의도에도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이런 거죠. 뭐 답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informational text 합시다. 정보적인 글. 보통 이제 우리가 설명문이라고 하죠. 설명문.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설명문. 자, 국어에서도 이제 설명문 되게 많았죠. 옛날과 지금의 의상의 차이를 설명한다든가, 뭐 우리나라의 풍속, 날씨를 설명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설명문이죠. 자, narrative nonfiction.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글이 바로 narrative nonfic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사적 nonfiction인데요. 이 서사적 nonfiction인 것은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tells a story about a person by a narrator. 예, 말 그대로 narrative nonfiction이기 때문에 나레이터가 연사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글을 써나가다 보면은 글의 시점이라는 게 좀 시점. 보이스라고 하잖아요. 보이스. 그래서 1인칭의 보이스냐, 2인칭의 보이스냐, 3인칭의 보이스냐 이런 거죠.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죠. 그. 그래서 이 나레이터에 의해서 설명되는 이런 형태의 글을 영어는 이제 이게 first person, second person, third person이거든요. 이렇게 나레이터, 즉 제3자에 의해서 전개되는 글을 우리가 3인칭 시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3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third person이죠. 제3자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글이 1인칭 시점이 되려면 third person 1인칭 시점이 되려면 이 글이 어떻게 적어요? I 나는으로 적어요. 나는 I 이렇게. 그러니까 데비라는 사람이 데비가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 내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러죠. 1인칭이 지금 등장하겠죠. 그런데 이제 3인칭으로 많이 등장하죠. 이렇게 narrative nonfiction 같은 경우 나레이터에 의해서 서사적 연대기적으로 쫙 영웅적 서사시를 그리듯이 실제적 사실을 좀 재미있게 쭉 이렇게 길게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나레이터가 등장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데비라는 사람을 누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작자죠. 그래서 작가, author가 데비라는 사람이 나는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오죠.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일단 3인칭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인칭 시점의 글이다. 이런 글이 많다. narrative nonfiction에는요. 그 다음에 have a text feature, 이 글자적인 또는 글적인 특징이 feature, 우리 특징이라는 단어죠. 이거 글적인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이 뭐냐면은 여기 밑에 나오죠. 텍스트 픽처가 나오죠. 포토 사진이나 캡션, 자막이라든가 뭐 그래프, 차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넌픽션에 그런 게 많아요. 특히 내러티브 넌픽션, 설명적인 형태의 그런 글에서는 특히 이렇게 캡션, 사진, 이 증거 자료가 있어야 정확히 이게 진짜 리얼하게 있었던 넌픽션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텍스트 피처예요. 글적인 특성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직접 증거를 해봅시다. 자, I can use, 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at I read, 내가 읽은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말해주기 위해서. 뭘 말해줘? Writing lives is a narrative nonfiction. 이것이 narrative nonfiction이구나 이거죠. 그래서 서사적 nonfiction이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읽은 것들, 내가 찾은 증거들을 나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narrator가 등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narrator가 등장해서 이 narrator가 tells about a real person, 진짜 사람인 바로 데비 티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담담하게 서술해 나간다. 진짜 사람을 서술해 나간다. 누가? narrator가. 여기서 이제 작가가 author죠. author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까? 자, 3인칭 시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중간에 등장하는 이 사진은 show something in a text. 그 글 속에서의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이 등장하고요. 아니면은 give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토픽에 관한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주변 배경 사진 같은 거 보면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디테일한 정보를 알 수 있죠. 또 캡션을 자막이고 자막을 쓰는데 자막을 쓰는 것은 give information about the photo, 그 사진에 관한 좀 부연 설명 정보를 주기 위해서 자막을 또 캡션을 쓴다. Find two other photos, 두 개의 또 다른 사진을 찾아내고 and caption, 자막도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Tell what you learn from the caption. 그 캡션으로부터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무슨 배웠는지 한번 말해보십시오. 또 다른 사진 여기 이렇게 있고요. 솔라 패널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캡션을 통해서 깨달은 것, 이 사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태양열 패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몰랐는데 모양은 봤지만 실제 주택에 얹어 있는 모습까지 보니까 더 확실하게 이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vocabulary strategy입니다. strategy 전략이라는 단어죠. 어휘 전략입니다. synonym,이죠. syn, 수업 시간에 했지만 syn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 equal, 똑같다. 이 name이라는 단어는 nim, 님, 이거 name이래요. name. 그래서 이름이라기보다는 부른다 뜻이에요. 약간 부르다. 그래서 똑같이 부른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뭐 똑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엔타님은 반대말이지. 반이어죠. Synonyms are words, 읽으세요. That have almost the same meaning.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 그걸 우리는 synonym이라고 합니다. 동의어라고 합니다. 동의어. 자, 여기도 보시면 have부터 등장을 하죠. have부터 온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게 또 동사부터 출발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앞에 또 뭐가 없다는 거죠? 바로 주어가 또 없다는 얘기죠. 여기 주어가 없다는 얘기. 주어가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얘를 향해서 꾸며주면 또 되겠습니다.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우리는 synonym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ig and large. 예를 들면 big과 large 대표적인 synonym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I read, 난 읽었어요. 여기 읽었는데, 여기 한번 빠르게 볼게요. 데비는 믿습니다. definitely, 깊게, 매우 믿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를 believe in이죠. 그리고 데비는 주장합니다. 가족들이 배워야 한다고. 어떻게 태양 에너지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They are happy, 그들은 행복하죠. To do, 하니까. 왜 행복해요? 그녀가 주장한 대로 하니까 행복해요. She demands와 Debbie insists가 모양도 비슷하고 데비가 주장하지요. 그녀가 요구하죠. 요구하다. demand.
자, insist죠. 주장하다, 고집하다라는 단어였고요. 요구하다, 수요, demand죠. demand, D-E-M-A-N-D. 이 글을 읽었을 때 네비는 주장합니다. 가족들이 태양형 에너지에 대해서 좀 배워야 한다고. 태양 에너지가 자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고. 데비가 주장합니다. And they're happy to do. 그들은 행복하게 된 거죠. 이 일을 하니까 어떤 일? 그녀가 요구한 일. 그 요구했던 게 그 데비가 주장한 부분 같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같은 거죠. 그래서 insist and demand are 여기서는 이제 내용상 synonym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완벽한 동의어는 아니지만 비슷하죠. They both means 둘 다 의미하기를 ask for something in a strong or firm way로 되죠. ask for something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strong 강한, firm 단호한, 굳은 방식으로 뭔가를 요청한다. 둘 다 요구하다, 주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엔 여러분 똑같은 시노님을 한번 페이지 215와 216에서 이 단어들을 한번 찾아봐서 생각해보고 think하고 생각해봅시다. home 하고요. power인데요. home과 power. 215페이지에서 when Debbie Tiwar was your age, 당신의 나이쯤 됐었을 때 그녀의 집은 요거죠. 예, 집은 요건데요. 요거랑 비슷한 걸 찾아봅시다. 전기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걸 찾아봅시다. 그녀는 뭐 flip a switch, light switch, 전등 스위치를 킬 수도 없었고 read at night, 밤에 읽을 수도 없었고 책을 읽기 위해서 she lit a candle, she 쭉 나오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her family, 그녀의 가족은 이거죠. 예, cooked over a fire,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른 거 뭐 비슷한 단어가 홈이 아까 했던 거고 위에 여기도 홈 같은 거죠? 없죠. 예, family가 비슷한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페이지에서는 뭐 파워랑 똑같은 걸 찾아요. 파워. 이 솔라 파워랑 똑같은 걸 찾아갔는데 이건 뭐 너무 쉽죠. 파워랑 똑같은 것은 당연히 electricity입니다. 여기서 예, 솔라 파워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전기 형태다라고 했잖아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전기 형태를 우리는 솔라 파워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파워는 동의어가 여기서는 electricity다. 여기서 family, 파워는 electricity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이스가 나오는데 writing trait죠. 글의 특징, trait, 특색, 특징. 예, 특징. 특징에서 보이스에 대한 거, 즉 목소리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는 그 목소리가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1인칭, 2인칭, 3인칭 그걸 말하는 건지 어떤 목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작가가 the author of a selection까지 묶어서 잘 읽어야 돼요. 이 발주된 글의 작가가 uses voice, 목소리를 사용하죠. 말하기 위해서 how someone in writing feels about something. 그래서 이 how 어떻게 느끼는지 그 사람이 in the writing 글 속에 있는 이 주인공이 feels about something 어떤 것에 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스를 사용한다. 보이스. 이건 좀 아까 했던 1인칭, 2인칭, 3인칭은 조금 다른 보이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보이스 같아요. 어떤 어조, 우리말로는 조금 얹었긴 하면 어조라는 말이 있어요. 어조. 말투야 말투. 어떤 말투를 사용하느냐. 격앙된 말투냐. 차분한 말투냐. 아니면 조금 뭐 놀란 말투냐. 뭐 그런 식의 말투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용상 볼 때는. 자, 그래서 자, reread the passage from Lighting Life. 다시 읽어보기 해봅시다. 이거죠. 자, expert 모델, 전문가 모델이죠. 그 전문가가 글을 써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어조로 썼는지 한번 우리가 어떤 보이스로 썼는지 what opinion, opinion이라는 말이 뭐냐면 견해, 의견이라는 단어였죠. 견해, 의견, opinion, 의견, 견해. 어떤 의견이나 어떤 감정, 어떤 단어들을 작가가 does the author, you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까? To show that, 보여주기 위해서. Solar power is important to Devi Tiwa. 데비 티와에게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데비 티와에게 있어서 태양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가는 어떤 느낌, 어떤 단어, 그리고 어떤 의견, opinion을 사용했습니까? 이거죠. 자, 보시면 데비 thought a lot about solar power. 데비는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 이게 강조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강조된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스트레스 이게 강조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의견, 어떤 느낌, 어떤 단어를 사용해요. 굉장히 센 단어를 사용해요. 센 단어. 굉장히 그 스트롱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스트롱한 단어를 사용했다. 아니면 스트레스한 강조하다 뜻입니다. 이 단어에 강조를 했단 말이죠.
태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느낌을 주려고. 그다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게 느낌표 같은 것도 되게 강한 표현이죠. 그녀는 흥분했다. 이것도 되게 강한 표현. 강한 표현 똑바로 쳐볼게요. 그 다음에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She believed it would be a good solution for people. 예,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 태양광이. Who had no electricity. 전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Debbie likes solving problem. 또 느낌도 나왔죠. 데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생각해보면 되게 강한 단어, 또 강한 느낌, feeling은 좀 스트롱한 느낌, 이런 느낌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작가가 사용한 이 목소리는 아주 강한 느낌의 단어들을 사용했다.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원래 그 1인칭인지 3인칭 보이스적인 답변을 해보면 네비라는 사람이 담담하게 제3자로 등장한 사람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작가가 즉 3인칭이라는 작가가 등장해서 담담히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레이터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인칭 뭐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인칭 목소리, voice.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third person이라고 합니다. third, third, 인데요. third person 시점으로 이렇게 기술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Writers, editing mark 편집부어들이고 add 넣다, take out 빼다, add a period 마침표를 넣다. 그럼 핸드북이 있었네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에드윈이 글을 썼어요. 내러티브 논픽션이라고 한번 자기가 한번 써봤어요. 서사적 논픽션, 셀렉션까지 합쳐서 글이죠 글. 내러티브 논픽션, 셀렉션을 썼다. Read Edwin's writing을 한번 읽어봐라. 먼저 student 모드부터 봅시다. Playing in the snow 이라는 글을 썼어요. I live in hot, dry 사막 지역입니다. 애리조나가 살고 있어요. Last winter 지난 겨울에 명백한 과거죠. 과거. 지난 겨울에 나의 가족은 콜로라도로 운전을 하고 갔다는 거죠. 갔다는 건 과거형사예요. 여기 과거니까 과거형사죠. drive가 아니라 뭐예요? drove가 돼야죠. It was cold and snowing. 이런 걸 처음 봤겠죠. 춥고 눈이 오는 걸 처음 봤겠죠. Outside 밖에 나갔을 때 I wore라는 것은 옷을 입다인 wear의 과거형이죠. wear, wore, wor이죠. I wore snow pants. 뭐 눈 전문 바지가 있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방수 바지죠, 방수 바지. 스키복 같은 거. 물이 들어왔을 때 옷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그냥 우산 재질로 만들어진 물이 그냥 튕겨나가는 헤비 코트도 입고요, 두꺼운 코트, and snow 부츠도 신었어요. 눈 신발. 목이 좀 높은 거 부츠를 신고요. 마침표 하나 빠졌네요. 마침표 추가이죠. 마침표 추가. I loved the snow. 난 눈을 좋아했습니다. I played outside for hours and hours. 몇 시간씩 쳐놀고요. It was the best trip ever. 트립을 2번이나 썼네요. 하나 빼야죠. 나는 이거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서사적 논픽션이 되는 이유는 일단 이게 원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실제 있는 사건이었다. 두 번째는 이 경우는 뭐예요? I를 주어로 했죠. 그러니까 이건 이 보이스, 즉 목소리상 볼 때 이건 뭐에 해당하는 것이냐면 1인칭 시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1인칭 시점.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기술한 거야. 그래서 나레이터가 누구죠? 나야 나. 나레이터가 바로 1인칭 자기 자신이야 이건. 꼭 제3자로 등장하는 건 아니야. 나레이터라는 게. 내가 나레이터죠. 여기서는. identify, 식별하다라는 단어죠. The opinion words Edwin used. 에드윈이 사용하는 그러한 opinion word, 의견을 나타내는 말을 한번 찾아봐라. 의견. 춥다 이런 건 뭐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추운 거니까. I love the show. snow죠. 눈을 내가 너무 좋아한다. 이런 건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이죠. It was best trip ever. 최고의 여행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의견이에요. 두 가지가 의견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Identify the past tense verb이죠. past tense verb이란 말은 왜? 과거 시제 동사들을 한번 찾아보자. 여기 있죠. loved. I wore. 옷을 입었다. 운전하다. drove도 있었고요. played도 있네요. 과거 시제 동사. 그 외 비동사 같은 경우는 it was the best trip ever was가 있고요. 여기 it was cold and snowing도 있었네요. 그렇죠? live는 현재형인 거안 되고 이건. 그래서 wore, loved, played, was, drove 이런 것들이 과거 동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tell how 말해보세요. 어떻게 revision. revision이라는 것은 이제 revise에서 왔는데 revise 고치다 개정하다. 명사형 revision. 개정판이 어떻게 improve 향상시키다. 그의 글을 향상시켰는데 말해보세요. 뭐 아주 잘 향상됐죠. 마침표도 착착 들어가고요. 착착착 다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 잘 고쳐져 있고요. 다음 시간 여기 458페이지 우리 grammar handbook 하기로 하고요. past tense verb는 쉬워요. 과거 시제 동사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거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과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